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김문수 씨와 한덕수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그 후보자 경쟁에서 김문수 씨가 후보 자격을 회복을 했죠. 어,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두 양반의 사주와 주역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누가 이기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양반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관운이 둘 중에 어느 분이 좋은지를 살펴보고요. 또 이 사주를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서 이 주역에 의해서도 올해 두 양반이 대선에서 운이 누가 길한지 흉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소생이 이미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일은 6월 3일인데 6월 달도 음력으로 하면은 신사월입니다. 김문수 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사주가 길한 거로 나왔죠. 또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봤을 때 올해의 주역계도 길하고 어, 신사월, 지금도 어제도 신사월이죠. 신사월의 주역도 길한 거로 나왔죠. 어, 그래서요, 이 주역으로 보면은 주역도 길하고 사주도 길한 거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다고 소생의 4월 15일에 그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한덕수 씨에 대해서도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니 길하고 주역은 올해의 주역계는 흉하고 또 신사월의 주역계 역시 흉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4월 22일에 소승이 그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양반의 김문수 씨와 한덕수 씨의 사주와 주역으로 어제죠. 어제가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사주 운과 주역 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김문수 씨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영상 올린 것과 아, 한덕수 씨는 4월 22일 날 영상을 올린 건데요. 두 양반의 어, 사주와 주역을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은 왜 김문수 씨가 승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김문수 씨의 사주는 적천수에 의하던 자평진전에 의하던 사주가 좋아요. 또요. 한덕수 씨도 자평진전에 의하던 적천수 이론에 의하던 사주가 모두 길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주상으로는 두 양반이 관운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식이나 됐겠죠. 과연 둘이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것이 사주상으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사주에 숫자를 부여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면 김문수 씨는 올해의 주역계도 길하고 신사월 어제의 주역계죠. 어, 주역계도 길한 거로 나오죠. 반면에 한덕수 씨는 올해의 주역계가 이 선거에 있어서 이 신사월에 선거가 있는데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사월, 즉 어제 5월의 주역계도 역시 흉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사주에 의해서는 두 분이 모두 길하지만 주역으로 놓고 보니까 연계와 월계에서 김문수 씨는 모두 길하게 나온 반면에 한덕수 씨는 연계와 월계에서 모두 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후보자를 놓고 경쟁을 했을 때 김문수 씨가 승리하게 되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면요. 김문수 씨의 사주는 이게 이제 자평진전에 의하든 적천수에 의하든 길하다고 그랬죠. 자평진전은 격국 위주로 사주를 보죠. 격을 보니까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 이 인성을 차고 있어서 이른바 상관 폐인격이 성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평진전 원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운이 식신이나 상관, 재성이나 관살운은 기라고 반면에 인성운이나 비겁운은 흉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는 4월 15일 영상에서 소생이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이 자평진전의 이론에 입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적천수의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게 일간과 같은 오행은 같은 세력은 이 네 글자죠. 반면에 일간과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도 이 네 글자예요. 글자 수로는 4대 4로 동일하나 이 월령을 차지한 세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반대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른바 신약사주가 되죠. 그래서요. 적천수의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 인성과 비겁을 길하다고 놓고 보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라고 그랬죠. 식재관 운에서는 흉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죠. 적천수의 입각에서는요. 이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소생이 4월 15일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요, 이 양반이 올해가 을사년, 지금이 신사월이죠. 어제가요. 이때 보면은 예, 사화가 오면은 이게 이제 그 인성운이라 흉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대운이 축대운이에요. 축대운이고 신사월이기 때문에 사축 공합에 이게 신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화가 형태는 인성이나 이게 사축 합을 해서 식상으로 기운이 변화가 돼 있죠. 그래서 길한 거죠. 반면에 이거를 인성운이라고 어, 어, 인성운이 흉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 26, 그 대운에 을 4대운이었는데요. 이때는 인성운이죠. 이때는 축이 없으니까요. 예, 그랬어요. 4대운 병인연에 그러면 병화가 굉장히 이 인성이 록을 얻었죠. 굉장히 강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때 인성운의 김문수 씨가 수감이 됐죠. 감옥을 가게 됐죠. 그러나 올해 올해는 대운이 축대운이고 또 사년이기 때문에 사축공합의 신사월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식상 쪽으로 이 기란 쪽으로 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이 양반이 이때 86년에 수감이 되고 또 96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2000년에 재선, 2004년에 삼선이 되고 2006년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2010년에도 경기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황금기죠. 황금기 때를 보면은 이 양반은 식신 대운 또 상관 대운이 왔어요. 식신 상관 또 여기 칠살 대운이 왔죠. 그래서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대로 이 양반 인생 그 커리어가 자평진전 이론대로 양반이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 사주로 보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든 적천수에 입각해서 보든 어, 김문수 씨의 사주는 이런 길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적전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이 왔다고 그래서 좋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소생이 지난 4월 15일 영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소생의 판단에 의하면은 이 자평진전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자평진전에 의하든 적천수에 의하든 아, 김문수 씨의 올해 어제의 사주와 올해 연과 월의 사주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의 견해는 이걸 거꾸로 본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주로는 이제 성격이 돼 있고, 대, 대운에 유년운, 세운, 월운이 모두 좋게 왔습니다. 예, 또 한덕수 씨의 사주는요, 흔히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어, 이것은 걸록격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토가 투관이 됐기 때문에 걸록격이다. 이건 4월 22일 영상에서 왜 인수격이 아니라 인수격으로 보려면은 이게 정묘시에 묘시에 태어나야 정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54대운 이 갑대운에 이 양반이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그 기재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정관 대운이 안 좋아야 되는데요. 이 묘시에 태어났다면은 즉 인수격이라고 놓고 보면 이때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걸록격이라고 보면은 여기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로 별도로 용신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렇게 재관살 식을 별도로 취해서 용신을 정해야 된다. 즉 자평진전에서 격국용신과 격국과 용신이 양인격과 걸록격에서 분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걸록격이기 때문에 이 격국용신은 이 기토가 되죠. 그래서 걸록격이죠. 예, 그래서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재성부터 살펴보면 제가 올라면은 임신시나 계유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평진전 원문 내용에 이렇게 정관운이 오면은 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관운에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을 했거든요. 따라서 임신시나 계유시가 아닌 것이죠. 또 갑자시나 갑술시, 즉 정관이 오면은 여기 이제 정관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관, 경관이 돼서 격이 클래스가 사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시나 갑술시는 될 수가 없죠. 이 양반 살아온 것을 이 사주가 설명을 잘 하고 있지를 못한 거죠. 예. 또요, 이 식상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식상으로 정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경호시나 신미시를 보면은요, 이때도 역시 자평진전 원문 내용에 의해서 보면은 그 정관운이 오면은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때 경호시나 신미시로는 이 양반이 그때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된 것을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칠살이 와야 되죠. 칠살이 올라면은 을축시나 그 을해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경우 녹곡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식신에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식신으로 식신 제사를 하든지 상관 대사를 하든지 이렇게 음일간인 경우는 이제 상관이 합사를 하는 거죠. 상관 합살. 양이 일간인 경우는 이 겁제, 즉 이걸 그 양인이라고 그러죠. 양인으로 합사를 해서 이 칠사를 통제해줘야 성격이 되죠. 그래서 자평진종 원문 내용을 보면은 예, 이렇게 그 식신 세력이 통제 수단이 강하고 실살이 가벼우면은 이게 재운이나 관살운이 와야 좋다는 거죠. 이 사주로 보면 재운은 수고요. 관살운은 목이죠. 반면에 이쪽 세력이 더 강하다. 이쪽이 약하면은 대운이 비겁운이나 식상운이 와야 좋아요. 만약에 을해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칠살의 기운이 왕하죠. 그러면 모두 이런 대운이 모두 안 좋아야 됩니다. 이 양반이 진대운에 시작해서 그때가 1970년인가 그런데요. 지금 55년 가까이 이 양반이 고관대적을 한 양반이에요. 따라서 을해시라면은 이 양반이 이렇게 승승장구 고관대적을 할 수가 없는 사주예요.
따라서 을축시로 봐야 맞습니다. 예. 을축시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양반이 70년에 모두 보면요. 70년에 그 행정고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때 진이 오면은 아 이게 을목의 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칠살운 이 권력운이 온 거죠. 그리고 경술년이기 때문에 또 상관이 와가지고요. 어, 이게 상관으로 칠사를 합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운과 유년의 관계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묘대운이니까 이때도 권력운이 강하게 왔죠. 칠살운이. 그리고 유년에서 경신년이 와서 아, 이때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서기관이 되는데 80년, 70년에 그 사무관이었다가 80년에 서기관으로 사급으로 진급을 하죠. 또 89년에요. 이때도 인대운인데요. 이때 정관대운이거든요. 이게 관살이나 재성, 인성이 길하니까요. 이때도 역시 정관대운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부의사관으로 승진하죠. 그리고 인대운의 90년에 이사관으로 승진을 하고요. 예, 을대운에 칠살대운 권력대운이죠. 권력운이죠. 이때 김영삼 정부의 그 비서관을 하죠.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양반이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죠. 이때도 역시 이 대운에서 칠살대운, 권력대운이 왔죠. 그리고 2004년에 이때가 정관대운인데요. 요때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조정실장을 하죠. 장관급을 한 거죠. 이때도 정관대운이 왔고요. 그리고 2005년에 기재부 장관을 하는데 이때도 정관대운의 칠살 권력 운이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되고 2007년에 역시 갑대운 정관대운에 이게 정해년에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요. 그것도 개묘월에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이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죠. 해대운인데 해가 오면은 여기 해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성이 아니라 해묘 그 삼합에 반합을 해서 권력운이 강하게 온 겁니다. 그리고 유년에서도 이민년이기 때문에 또 정관운이 오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을사월이거든요. 이건 권력이고 사는 사축합을 해서 경금의 근이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대운과 유년의 그 조합이 아주 이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쭉 총리, 장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대운에서 직접적으로 이 관운이 세게 왔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게 임대운이거든요. 재성운이 왔죠. 그러니까 권력운이 아니라 재물운이 와 있는 거죠. 쟤도 재생관을 하니까 권력이나 관운에 유리한 대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 관운이 온 것보다는 약간 작게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올해가 을사년 신사월인데요. 어제도 신사월이죠.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도 신사월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축 합을 해서 상관이 힘이 강해지는 거죠. 상관으로 칠살 권력을 상관 합살, 상관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이 양반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던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던 이 양반도 이 사주상으로 이 관운이 올해 굉장히 강하게 왔다. 그러나 2007년과 2022년처럼 권력운이 올해는 이 관운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게 대운에서 재운이 왔기 때문에 조금 관의 크기가 2022년 그 총리가 될 때, 2007년에 총리가 될 때보다는 관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은 국무총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의 크기가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양반의 사주를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던 적전수의 이론에 따라서 보던 모두 관운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것은 소생의 4월 22일에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주상으로 보면 두 양반, 어제가 5월 10일인데, 보면은 이 적전수에 의하던 자평진전에 의하던 한문수 씨도 관의 기운이 좋습니다. 아주 길하고요. 한덕수 씨도 자평진전 이론이든 적전수 이론이든 관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양반이 관운이 좋으면 둘이 후보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주를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서 해서 김문수 씨의 주역과 한 예, 그, 한덕수 씨의 주역을 비교해 보면은 두 양반의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요, 두 양반의 주역을 한번 보면 우선 김문수 씨의 주역을 보면요, 이렇게 사주에 숫자를 부여를 하죠. 이 수를 부여를 하는 게 대정수를 부여할 것이냐, 하락이수를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괴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주로 육효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훨씬 정치합니다. 그만큼 복잡하죠. 그래서 소생은 대부분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평생교회를 두 양반이 이렇게 다 중용을 얻었어요. 밑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계고요. 이 양반도 중용을 얻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주를 모른다고 그래도 이 양반들의 사주는 이런 괜찮은 사주 또는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한덕수 씨의 그 주역은요. 이게 이제 사주 원국과 동일한 건데 주역 최고의 괴라고 하는 지천택계의 2호를 얻었습니다. 아주 길하죠. 반면에 이 양반은 한덕수 씨만은 5대도 중용을 얻었죠. 이게 주역의 4대 난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아마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되어 있죠. 이 사주상으로도 이게 상관폐인이 됐으나 상관이 힘이 없어요. 반면에 일간은 어느 정도 상관보도 힘이 강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평진전 원문에 가난할 공산이 크죠. 한빈한 사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사주를 숫자를 부여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각각 평생계가 되죠. 이건 사주 원국에 해당하죠. 이 평생계는요. 이 평생계를 기초로 대상계를 만들죠. 마치 이 사주 월주를 기초로 해서 대운을 도출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계는 사주로 표현하면은 대운에 해당하죠. 이 대상계를 기초로 연계를 도출하고요. 연계를 기초로 월계를 도출하고 월계를 기초로 일계를 도출을 해요. 그래서 올해 대선일의 길흉을 보려면 요 연, 월, 일계 3자를 종합해서 길흉을 판단을 하면 되죠. 어제의 주역의 운을 살펴보려면요. 연계의 운, 월계의 운과 어제 5월 10일계를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김문수 씨의 올해의 주역계를 보면요. 이게 직풍승계예요. 이게 땅 밑에 나무가 있어서 위로 쭉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 땅 밑에 그 나무가 땅을 뚫고 쑥쑥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승이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중에 오효를 얻었어요. 오효면 중용을 얻고 임금효를 얻어서 굉장히 좋은 계를 얻었습니다. 좋은 계에 좋은 효를 얻었어요. 그래서요. 25년에 이 양반의 주역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분이 상승하는, 위로 올라가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궤가 나온 거죠. 그래서요, 승은 크게 형통하다. 그래서 대인을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양심 바른 사람과
이게 정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김문수 씨를 찾아간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아주 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즉, 이 대인이라면 김문수 씨는 리더십을 행사를 할 때 덕의 순원하는 얘기죠. 덕을 베풀고 덕을 쌓는 그런 언행을 해야,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것을 쌓음으로써 높고 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 굉장히 길한 상황이고 크게 형통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김문수 씨는 리더십을 행사할 때 덕을 베풀어야죠. 그리고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계속 축적해 나감으로써 크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를 하고 주역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역은 이 양반이 올해 처한 상황이 어떻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신분이 상승하는 크게 그 형통하고 길한 상황이고 덕을 베푸는 리더십을 행사하면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김문수 씨는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해서 아주 길하다는 거죠. 신분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크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올해 주역으로는 이 양반이 아주 뜻을 크게 얻는다고 했었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기록에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역으로 보면은 김문수 씨는 뜻을 크게 얻는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그래서 아주 좋게 나왔어요. 5월달, 즉 어제의 주역계, 어제가 5월이죠. 오늘 또 5월이지만 이때가 신사월입니다. 대선도 이 신사월에 열리죠. 5월의 주역계를 보면요. 이게 화천 대육계인데 이게 하늘 위에 태양이 빵 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만물을 비춰주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두 풍요롭고 부유하게끔 그렇게 리더십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음에 천하 동인계 다음에 화천 대육계가 나오죠. 어떤 상황이냐? 대유는 크게 형통한 상황이에요. 이 양반이 5월 달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리더는, 이 군자는 이 대육계를 보고서 악을 막고서 나쁜 거, 잘못된 거,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착한 거, 옳은 거, 좋은 것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드날려야 된다. 주장을 해서 그 좋은 것을 그 높게 그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을 찬양하고 드날려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 옳은 거, 밝은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려야 된다. 이게 이제 김문수 씨가 5월 달에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그 리더십의 방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양반이 5월 달에 이 사유를 얻었어요. 예. 이게 보면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않아야 허물이 없다는 거죠. 잘못이. 만약에 사리사욕을 내세우면은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양반이 후보가 되면은 즉시 단일화한다. 이제 그런 게 약간의 그 허물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비대위인가요? 국회의원의 그 지도부와의 그 대결이니까 그쪽에 비추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허물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마 김당원인가요? 여론조사에서 그 한덕수 씨가 불리하게 나와서 이 양반이 그 후보 자격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허물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양반이 그 경선하는 그 전략이나 이런 데서 나름 경쟁에서 나름대로 승리하는 전략. 그래서요, 변별하는 지혜에 밝다는 거죠. 이게 주역이 역시 선거 그 경선 전략을 나름대로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그렇게 마련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양반이 그 어제 5월 달 어제의 그 월의 주역계를 보면은 허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편에 해당합니다. 길합니다. 참고로 어제의 주역계를 보니까요. 이 양반이 중천건계의 오유를 얻었어요. 오유의 효사가 이 양반이 용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격이에요. 최고죠, 최고. 용이 돼서 하늘을 날아가서 대인을 보는 게 이롭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나온 거죠. 연계도, 월계도, 일계 어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요, 5월의 주역계도 역시 길하게 나왔다. 그러면요, 예, 한덕수 씨의 그 5월의 주역계를 보면요, 이 양반은 이게 수화 기재계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다 다스려졌다는 거죠. 이미 할 일을 모두 다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일을 다 완성이 돼서 이게 주역의 64개의 궤 중에 63번째의 궤입니다. 이 다음 궤가 이제 화수미제계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모든 게 수화 기제라 모든 게 이미 다 할 일을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역기를 보면은 기제라 형통함이 작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해야 이루고 처음에는 길하나 나중에는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올해 초반에는 굉장히 길하나 뭐 그 대통령 도난 대응도 하고 등등 길했죠. 또 헌재 심판도 그 기각이 됐죠. 그래서 좋게 나왔으나 후반부로 가려면은 올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한덕수 씨가요. 그래서 이 군자는 이 수학 기적기를 보면은 이게 환란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어려운 근심 걱정 이걸 생각해서 그것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주역기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 양반이 그 내란 당시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아, 그와 관련해서 특검이나 이런 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주역계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들다, 혼란스럽다. 그 혼란을 생각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장래에 안 좋을 것을 생각해서 그거를 예방해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상황에서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당기고 있어야 돼요. 당기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 꼬리가 젖었다는 얘기는 여우가 냇가나 천을 건너는데 꼬리가 젖으면은 여우는 그 냇가를 건너지 못 온답니다. 안 건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대선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레가 앞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레가 가만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당기고 또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대선 출마 자체가 수레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꼬리가 젖어서 그 천을 안 건너야 되는데 건들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잘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올해 대선에 출마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행동도 했죠. 그 자체가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 이게 흉하다. 대선에 출마한 시도한 그 자체가 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행사할 때 이 양반은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이나 곤란 이거를 생각해서 그걸 방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양반이, 즉 수레가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출마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출마하지 않게 뒤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출마를 해서 흉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리더십을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곤란, 역경, 혼란을 방어하는데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는 거죠. 자동차를 전진시켰다. 자기 뜻을 펴려고 그랬다. 그래서 실책이 있다. 그래서 주역으로 보면은 올해 이 양반의 주역계로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올해 25년 주역계로 보면은 굉장히 흉합니다. 5월의 주역계를 보면요. 이게 풍택 중부계의 상효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부는 속으로부터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리더십에 행사할 때 이 민초들, 백성들의 그 신뢰를 얻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부는 속으로부터 이게 백성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신뢰를 하게끔 이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미물인 돼지나 물고기들조차도 이 양반을 트러스트, 믿을 수 있게끔 해야 길하다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게 이롭다. 그래서 6월은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은. 그래서 군자는 이 풍택 중복계를 보면은 형벌을 쓸 때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쳐다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죄가 확실히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이 중형은 가급적 완화시켜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게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물들까지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해야죠. 그런데 어제 국힘 당원 및 여론조사에서 이 양반이 지지를 얻지를 못했죠. 신뢰를 얻지가 못한 거죠. 왜 그랬느냐? 이게 상효를 얻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닭이 이렇게 날아갈 때 닭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닭이 날아가야 담장이나 이런 건 그, 날라서 넘을 수 있죠. 담장 같은 거. 그러나 하늘 높이 날 수는 없어요. 이 닭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면은 흉하다는 거죠. 자기가 출마하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를 찍어줄 거라는, 자기를 신뢰할 거라는 그걸 고수를 하면은 흉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걸 고수를 해서 출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흉한 거죠. 그리고요, 이게 닭이 날아가는 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닭이 날아봤자 새가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면은 그거를 고수하면은 흉하다는 거죠. 이걸 혹자는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이 이제 5월이죠. 여기 5월이요. 지난달에 주역계를 보면니까 수택절계예요. 수택절계에 3요를 얻었거든요. 이게 효사를 보니까 이 양반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타달 수가 없다. 이게 이때 이제 지난달에 이 양반이 예,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한 이유가 대선 출마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절제를 못 한 거예요. 주역에. 절제를 하지 못하면 탄식을 하게 돼서 누구를 타달 수도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의 주역계를 보면은 이게 풍수 환기인데요. 거기에 오유를 얻어서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유를 보면요. 부름에 응원을 하고 그 부름에 땀으로 흘리도록 엄청 바쁘다. 이게 어제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거의 상당히 많은 서류를 30여 가지를 모두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하듯이 하면은 허물이 없다. 이게 임금 자리이기 때문에 중용을 얻어서 어제 일께는 굉장히 바쁘고, 그러나 크게 어제 일 자체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일에 김문수 씨와 비교를 해보면 김문수 씨의 어제는 비룡제천이에요. 용이 돼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이 12일로도 봐도 이 양반이 김문수 씨에 비해서 한참 뒤지죠. 그리고 월로 보아도 굉장히 흉한 거죠. 그랬어요. 이 양반의 5월을 보면은 이게 자기가 출마를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고수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계로 봐도 아, 여기 김문수 씨는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뜻을 크게 얻어서 길하다고 나온 반면에, 이게 한덕수 씨는, 이 양반은 그 곤란이나 그 환란을 생각해서 그걸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마하면 안 된다.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전진을 시킨 거거든요. 출마를 해서. 아주 대비가 되죠. 연계에서 주역은 두 양반 모두 사주는 좋게 나왔을지라도, 그리고 사주만으로 봤을 때도 이 양반이 예전에 국무총리가 될 만큼 관운이 좋지가 못해요. 주역으로 보니까 김문수 씨는 굉장히 길하고 좋은데 뜻을 크게 얻고, 자기 지위가 신분 상승을 함에 비해서 이 양반은 안 좋을 거에 대비를 하고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펼치면, 어, 펼치지 않으냐 허물이 없는데 출마했기 때문에 흉하거든요. 펼치려고 해서 매우 흉합니다. 연계에서. 월계를 보면은 김문수 씨는 길한데요. 상대적으로 이 양반도 자기가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를 하겠노라 라는 과정상에 있어서 약간의 과오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경선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이쪽 상대적으로 이 양반 진영에 비교해보면 이게 결국은 지혜롭게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5월계가 어제 괴가 5월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자기가 이 양반이 용이 돼서 하늘을 난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어제 주여운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 양반의 5월계는 이게 민초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그걸 고집하면은 흉하다고 그랬어요. 똑바로 해도 바르게 해도 흉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양반은 예, 이번에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소승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양반이 이게 70년에 그 행정고시 합격해서 2025년인데요. 55년을 고관대작을 한 양반이에요. 이게 이게 자연의 이 양반은요. 남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요. 저 어떤 때는 비도 맞고요, 눈도 맞고 살면서 인생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이 양반은 55년 동안 한마디로 이 꽃길만 걸어왔습니다. 꽃길만 걸어오면은 우주의 자연의 원리상 누군가는 이 양반이 꽃길을 걸어오는데 그 코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이 지불해야 되겠죠. 본인이 지불하지 않으면은 이 양반의 지인들이 지불하든지 아니면은 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연의 흐름이 눈이 올 때도 있고 비도 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70년서부터 거의 55년을 고관대작을 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정상이죠. 예, 그랬어요. 예, 이 양반의 올해 주역계로 놓고 봐도 아,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면 안 된다. 자기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올해의 주역계는 그 환란에 대비해서 그걸 준비하고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즉, 올해 주역계는 대선 출마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월에 주역계 아까 말씀드렸죠. 절제하지 않으면 한탄하게 되고 누구 탓할 사람도 없다. 5월 주역계는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살 수 있게끔 해도 이 미물, 이 돼지나 물고기들 미물로부터도 신뢰를 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게 효사가 맨 상요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이 양반이 그 신뢰, 즉 득표를 할 수 있다고 그걸 고집하면, 그걸 주장하면은 매우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양반의 그 결론으로 보면은요, 사주는 두 분 양반 다 올해 대선에서 관운이 세다. 그랬으니까 이제 후보가 되었죠. 주요 운으로 보면은 어제 놓고 보면 연운이나 월운이나 일운 모두 김문수 씨가 훨씬 좋게 왔습니다. 반면에 이 양반은 어제 일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좋은 편도 뭐 아니죠. 땀을 흘리고 바꿔야 되고 그러나 연계나 월 그 주역으로 보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양반이 국힘의 그 대선 후보 경쟁에서 두 양반의 주역을 비교해놓고 보면은 김문수 씨가 이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씨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은 소생의 4월 15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 한덕수 씨와 관련해서는 4월 22일 영상에서인가요?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선일 6월 3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도 지금 음력으로 하면 신사월이에요. 6월 그 3일 날 보면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에서 이 두 양반의 소생의 4월 15일과 22일에 영상을 올린 그것을 사주와 주역을 비교해 보면은 이 양반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양반이 국힘의 후보가 되겠죠. 이 양반과 이재명 씨와 이제 6월 3일 그 사주운과 주역운이 누가 좋을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두 양반의 사주와 주역을 비교해 보면 누가 이길지 이미 소생이 말씀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궁금하시면요. 김문수 씨와 이제 이재명 씨가 붙으면 소생의 영상을 이재명 씨 영상도 올렸고 김문수 씨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주도 비교해 보시고 주역도 비교해 보시면 두 분 중에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